5장 스몰 스텝 위기를 만나다.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법. 어느 날 저녁 무심코 펴본 스몰 스텝 플래너는 텅텅 비어 있었다.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몇 주간 이어진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으면서 모든 신경을 거기에 쏟았기 때문이다. 텅 빈 플래너를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왜 단 3줄의 기록도 남길 수 없었을까? 왜 영어 단어 몇 개를 외울 시간과 시 한 편을 볼 여유조차 없었을까? 표면적으로는 일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몇 개의 스몰 스텝은 가능했으리라는 것을. 나는 그 두어 주 동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 스몰 스텝을 시작한 건 대단한 걸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이 내가 정말 바라는 무언가를 찾기 위한 바로미터가 되길 바랐다. 누군가의 요구가 아닌 내 마음이 시키는, 나를 움직이는 힘을 발견하는 도구로 스몰 스텝을 실천하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실행하지 못하는 스몰 스텝은 큰 고민 없이 플래너에서 제외하곤 했다. 대신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목록들을 새로 추가했다. 그날 스몰 스텝을 실행하지 못해도 X표를 하지 않았다. 목표를 정해두고 치열하게 수행해 나가는 자기 개발과는 달랐다. 스몰 스텝은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의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냉정한 기준. 다시 빈 플래너를 바라보았다. 하루 24시간 중 단 10분의 여유를 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일상을 잠식당할 만큼의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은 과연 건강한 삶일까? 텅 빈 플래너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큰 고민 없이 덜컥 일을 맡아온 나를 보여주고 있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어쩌면 능력 밖의 일에 일을 맡았다가 하던 일을까지 소홀히 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폈다. 일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시간이 일상의 밸런스를 허물고 있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았다. 오히려 잘하고 있던 다른 일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론을 내야 했다. 이런 식으로 무리해서 일을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삶의 균형을 우선에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냉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지를. 두어 주쯤 신문사설 필사를 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테드 동영상을 며칠 안 본다고 삶에 큰 누수가 생기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시간을 낭비라고 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적당히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목숨을 걸고 경쟁하듯 승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과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스몰 스텝은 그 열심에 또 하나의 열심을 더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는 무언가를 찾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나는 그 짤막한 스몰 스텝의 실천을 통해 삶의 밸런스를 찾고 그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을 얻고 있었다. 그러니까 텅 빈 플래너는 어쩌면 삶의 균형과 방향을 잃고 있다는 일종의 신호이자 경고인 셈이었다. 적어도 내겐 그랬다. 일상의 밸런스를 회복한다는 것. 가까스로 일을 마무리하고 밤 11시가 넘어 집을 나섰다. 1시간 동안 꽤 긴 산책을 했다. 12시가 넘어서 그날의 세 줄 일기를 쓰고 영단을 외우고 필사를 했다. 그러자 오히려 피로가 풀리고 머리가 맑아졌다. 밀린 숙제를 억지로 하는 기분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몰아낸 후 느껴지는 경쾌함이 밀려들었다. 다시 플래너에 체크 표시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신밖의 그래프가 널뛰는 모니터를 바라보듯 플래너 위에 체크 물결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아무리 바빠도 그날의 스몰 스텝만큼은 채워가기로. 다시 방향타를 종북으로 고쳐 잡았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쪽으로, 그리고 그 삶을 더 많이 이들에게 전하는 하루를 살기로 결심했다. 그날은 아주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지속 가능한 스몰 스텝을 위하여. 오래전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를 만났다. 지금은 포털 사이트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그는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당장은 안정적인 직장이지만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렇게 의기투합한 우리는 휴직 기간 6개월 동안 거의 매주 만났다. 서로의 관심사와 정보와 지식을 공유했다. 서로의 스몰 스텝을 확인하고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나는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스몰 스텝의 끈을 다시 조일 수 있었다. 또 다른 한 그룹은 다큐를 주제로 만났다. 스타트업 강의 프로그램으로 만난 그들과 매달 다큐 한 편을 본다. 그리고 다큐에 대해 저마다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대학생, 취준생, 사회생활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그들과 내가 1년 이상 꾸준히 만난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여겨질 때가 있었다. 하지만 나이 차이는 가뿐히 넘길 수 있었다. 내게는 그들의 신선한 시선이 새로운 자극을 주고 그들에게는 나의 작은 인생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20대가 취업을 고민할 때 40대는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 퇴사하겠습니다 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한 일본 기자의 다큐는 두 세대의 동일한 질문을 묵직하게 던져주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느라, 타인과 경쟁하느라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였다. 그래서 함께 모임을 하던 취준생 친구는 모임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대기업 인턴 생활을 마감하고 아일랜드로 떠났다.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의지의 결과였다. 스몰 스텝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을 강조한 이유도 지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일주일을 지속하지 못하는 스몰 스텝을 목록에서 바로 빼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도이기에 포기하기도 쉽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스몰 스텝을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100배는 더 많다. 조금이라도 바빠지면 일주일이 훌쩍 지나간다. 매일 아침 5분이 아쉬울 만큼 바쁜 일들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갑작스레 손님이 찾아오는 주말이면 그 다음날 텅 빈 플래너를 마주하게 된다. 그렇게 하루 이틀 빠지기 시작하면 일주일이 통째로 날아갈 때도 있다. 물론 스몰 스텝에 매일 이유는 없다. 그러나 스몰 스텝을 쉬다 보면 삶의 밸런스가 속절없이 무너진다. 매일 세 줄을 쓸 여유가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루 한 곡의 음악을 듣고 시 한 편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다. 게으름은 한순간의 일상을 점령한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그동안 뭐 했나 하는 자괴감이 찾아든다. 스몰 스텝을 빠뜨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내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페이스북이나 브런치를 통해 의외로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십만 명이 스몰 스텝에 관한 내 글을 읽어주었다.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을 통해 이 작은 실천이 가진 영향력을 실감하고 격려를 받았다. 강의와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좋은 글을 쓰려면 외부의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반응이 새로운 글, 더 좋은 글을 쓰게 하는 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스몰 스텝도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자신이 하고 있는 작은 실천의 경험들을 외부에 공유해야 한다. 소셜 채널은 이를 위한 최고의 도구들이다. 비 오는 날에도 12시가 지난 밤에도 나는 산책을 했다. 그리고 그 짧은 경험을 페이스북과 브런치에 올렸다. 칭찬과 격려의 댓글을 읽으며 다시 한번 결심을 붙잡는다. 더 열심히 스몰 스텝을 실천할 용기를 얻는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꾸준함과 성실함은 스몰 스텝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게을러지기 쉬운 자신을 다잡을 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 내 경험상 혼자서 일을 해내기는 쉽지 않다. 격려와 공감이 오가는 모임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서로를 응원하고 스몰 스텝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모임을 만든다면 스몰 스텝은 쉽게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